FFP 룰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죠. 우리 축구 사이에 있어서 퍼기볼 이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위권의 경기들에서 좀 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퍼거슨의 이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요새 와서 그렇게 진짜 해볼까요? 저는 근데 펩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퍼거슨 경우는 그때 데려왔을 때 당시가 자기가 구단을 명문팀 만들어서 사실 자기가 벌어온 돈을 쓴 거예요.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쓴 이적료들 자기가 벌어주기 전에 먼저 선불로 땡겨 쓴 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시티에서 한창 선수들을 사왔을 때 FFP 룰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죠. 어찌어찌 무마됐는데 사실 어찌어찌 돈으로 무마한 것 같다는 그냥 루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의 속마음에서 펩 과르디올라를 인정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이 쓴 구단들, 옛날엔 첼시가 있었고, 뭐 뉴캐슬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요. 뉴캐슬. 근데 이런 팀들이 옛날에 저 역시도 그렇게 비판하고 저도 지금도 사실 안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돈 처먹처먹 해놓고서 그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감독 사실상 없다. 펩 과르디올라밖에. 그리고 맨유의 재정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 안은 인정해요. 퍼거슨이 자기가 나중에 좀 번 거, 그거를 좀 쓴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맨유는 원래도 명문팀이었거든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는 맨유가 퍼거슨 부임 이전에 막 2부 리그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관중 동원력 같은 맨유 자체의 브랜드는 그냥 상위권도 아니에요.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정 자체는 아주 튼튼한 구단이었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도 워낙 레전드들이 많았잖아요, 맨유에서는. 그런 레전드들이 있는 팀들은 팬덤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맨유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가 돈을 안 썼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돈 많이 썼죠. 그리고 맨유 처음에 퍼거슨이 부임했을 때에 진짜 부임 첫 시즌부터 우승 이런 건 아니고, 부임 첫 시즌에도 물론 첫 시즌은 오케이 소방수 인정. 두 번째 시즌도 그때 리그 2위 하면서 우승권에 갔다라는 거 인정. 근데 세 번째 시즌에 10몇위? 그러면서 경질 위기까지 갔다? 이거는 퍼거슨 역시도 사실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기반을 쌓고 또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 자영분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뭐 처음부터 애초에 우승을 시켜버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펩 과르디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셀로나 직전 두 시즌 무관해서 바로 우승.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첫 시즌은 오케이 4위였나? 3위다. 첫 시즌 3위였지만 다음 시즌 바로 우승. 퍼거슨보다 과르디올라가 팀을 진짜 릴 우승으로 만들어준 거, 이거는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펩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기는 해요. 미넨 시절 때 왜 더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서 리그 우승? 당연한 거죠. 포칼컵 우승? 당연한 거죠. 햄스에서의 성과가 트래블을 못한 게 아쉽지 않나. 위넨 시즌은 저도 지금은 이제 펩 과르디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위넨 시절에 펩 과르디올라 보면서 진짜 욕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시절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면은 솔직히 되게 애매한데, 근데 저는 그때 시절은 저도 같이 욕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때 뭐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만주키치, 마리오 고메즈 이런 공격진부터 시작해서 밀러, 로베리, 슈슈, 필립 람, 알라바, 로이어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스쿼드예요. 이걸로써 사실 트랩을 못한 거는 펩 과르디올라의 알 수 없는, 진짜 갑자기 챔스 4강만 가면 애가 획가득 돌아. 그때 갑자기 변화를 막 줘. 미친놈인 줄 알았어 나는. 물론 그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되어서 현재 더 발전한 펩 과르디올라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4강만 되면 획가득 도는 과르디올라 보면서 저도 욕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 치료됐어요. 최근에 또 트래블 했잖아요. 챔스 우승도 하고.
대신에 그거를 하나 더 꺼낼게요.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퍼거슨을 이제는 넘어서 더 고트로서 인정받아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은 결국엔 전술이죠. 이제 펩 가르디올라의 티키타카,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대 축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또 핵심적인 전술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이제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퍼거슨 감독이 좀 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감독이지, 사실 전술과 관련되어서 본인의 이 어떠한 핵심 전술, 이게 있는가? 상대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유연함이 좀 있을 뿐이지,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 퍼기볼 이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스포츠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을 존중하고 역사에 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전에 토탈 풋볼이라든가 아리고 사키 감독의 사키이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되는 게 뭐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티키타카, 그 이후에 이제 클롭 감독으로 대표되는 이제 게겐프레싱 전술들이 있고, 저는 그런 업적 세운들 감독들 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클럽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티키타카 전술로 이제 축구 전술 역사 이제 이름을 남기겠죠. 한 획을 남겼고, 그리고 솔직히 큰 영향을 미쳤죠. 현재에도. 하지만 퍼거슨 감독은 없죠. 인정합니다. 근데 전술적으로 유연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잘 베껴 쓴다고요. 왜? 저작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막아서 잘 쓰잖아요. 저는 그게 더 전술적 유연한 게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저는 아니, 뭐 남의 그거에 대해서 전술- 동의하진 않고, 예, 남의 전술 갖다 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능력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뭔가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 없이 진짜 남의 거,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건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렇게 대처해야지. 예, 감독은 거기서 그래야죠.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말을 일단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감독의 이제 유형을 분류하자면은 이제 퍼거슨 감독은 매니징형 감독이시죠. 이거는 지금 넘버 원을 가리는 거니까, 이러한 특별함은 이건 뭐 유연함이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이거보다 본인의 독창성의 혁신성 넘버 원, 이거는 더 높게 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6년 동안 13번의 우승? 저는 이제 한 팀에 오래 뛰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죠. 그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스토리 이기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펩 정말 대단한 감독이지만은 한 팀에 오래 감독을 재직을 하면서 뭐야 거진 2번 중에 한 번은 우승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러니 팬지를 안 해? 저는 이제 그 스토리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거슨 같은 경우에가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많이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지금까지 축구 감독계의 고트라고 불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펩 가르디올라가 현재 EPL 와서 6번의 우승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 리그 우승들이 우승의 뭐 가중치를 감히 둘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EPL, 프리미어리그 진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EPL이 현재 축구 리그에서 짱이다. 뭐 자본력부터 시작해서 그 자본력이 결집된 그 선수들 퀄리티, 그 때문에 1위부터 20위까지 어떻게 맘 놓을 경기들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EPL에서 6번의 우승을 했다. 과거에는 솔직히 뭐 빅4, 그래 좀 더 나아가서 빅6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하위권의 경기들에서 좀 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퍼거슨의 이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요새 와서 그렇게 진짜 해볼까요? 리그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근데 그 달라진 수준에서 71%에서 2%를 찍고 있어요, 승률을. 말이 안 돼요. 저도 지금의 EPL이 훨씬 경쟁이 심해서 우승에 가중치를 준다는 말 동의합니다. 저도 보면서 진짜 EPL은 말이 안 되는 리그예요, 현재. 거기서 지금 압도적인 골자고는 진짜 울부스도 경이롭고. 하지만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스포츠는 나날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대를 가지고 동일 비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리그 전체를 운영하는 거는 지금이 훨씬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그 당시 우승 경쟁팀이 지금 맨시티가 경쟁한 팀들만큼이나 쟁쟁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퍼거슨 감독과 비교가 되었던 아스날의 벵거, 무패 우승의 벵거, 무리뉴의 첼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우승 경쟁만큼은 그때도 다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 동일해요. 가르디올라 감독 증명해야 됩니다. 파인다이닝 셰프로서만이 아니라 좀 이제 약팀을 맡아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은 저는 퍼거슨 감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거슨 감독님은 보여줬습니다. 소위 망해가는 팀을 맡아서 강팀을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좋은 팀들이 잠깐 부진했을 때 잘했어요. 근데 아까 에드가님이 말한 것처럼 벌리 같은 팀 맡아가지고 우승을 한다? 아, 그러면은 바로 인정입니다. 강팀충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강팀충 그것도 인정. 강팀충 인정. 그러니까 맨유가 명문팀이 아니었다라고 부정 안 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맡기 전에 명문팀이었죠. 근데 못했잖아. 이게 팬덤이 탄탄해가지고 재정만 좋았지, 상대적으로다가. 근데 어쨌든 저 밑에 있는 수렁에 있는 애를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유스 시스템 개편해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수급을 잘했잖아요. 유스 있는 시즌 활용 잘했잖아요. 물론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걸 잘하지만.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아직은 고토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막말로 한번 한국 국대 감독 와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펩이. 히딩크 마냥. 그렇지. 히딩크 감독님은 명장이 증명된 거지. 증명하신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마무리 의견을 듣고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축구 감독 고트 펩 가르디올라 대 퍼거슨에 대해서 후아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오늘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퍼거슨 경이 아직도 고트라 생각합니다. 에드가님이 제시해 주신 그 데이터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천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천재 감독이 더 어울리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과를 보여주고 은퇴하고 오십시오, 펩 가르디올라 감독님. 아직은 고트는 퍼거슨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에드가님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앞에 했었던 이야기 한 번 더 좀 반복하면서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승률, 계속해서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트로피 개수, 거기다가 전술적인 족적까지. 예, 펩 가르디올라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제는 진짜 최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겠고,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 갖고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